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하는데 며칠 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역대급 발언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향후 3년 안에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던졌기 때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순자산만 무려 303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약 450조 원을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라는 점이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테슬라 주주들한테 1조 달러 한화로 1,300조 원짜리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고 기분 좋아서 춤까지 췄던 양반이 갑자기 돈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미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머스크의 뇌구조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드릴 텐데 팩트체크부터 들어가자면 이 발언은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니힐 카마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니힐 카마트가 누구냐 하면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인도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기업가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정확히 영상의 40분쯤에 니힐이 머스크에게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답했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AI와 로봇 기술의 특이점 도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유는 그 물건이 희소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많다면 아무도 돈을 주고 안 사겠죠?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은 건데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포스트 희소성 사회라고 부르는데 희소성이 사라진 세상, 즉 원하는 모든 것을 공짜 가깝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화폐라는 교환 수단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머스크가 제시한 타임라인인데 먼 미래인 2050년이나 2100년이 아니라 불과 3년 이내라고 못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머스크의 계산대로라면 2028년이나 늦어도 2029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속도가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를 추월해버리는 거대한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믿기십니까? 하지만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을 복기해보면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게 2002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고 스페이스X가 헌 로켓을 재활용해서 다시 쏘겠다고 했을 때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결국 보란 듯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3년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 보이긴 하지만 머스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머스크는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며 살았는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AI 로봇 군단이 휴가도 안 가고 월급도 안 받고 잠도 안 자면서 물건을 쏟아내면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게 되고 결국 가격은 영에 수렴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굳이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부를 축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해답을 내놓았는데 바로 에너지가 미래의 진짜 통화가 될 것이라는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인데 미국이 오늘 밤에 갑자기 1조 달러가 필요하면 그냥 컴퓨터 엔터키 몇 번 치면 돈이 생겨나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물리학의 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패널을 깔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화석 연료를 태우는 등 반드시 물리적인 투입이 있어야만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미래의 부의 척도는 네가 통장에 연금이 몇 개 찍혀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을 가진 나라가 패권을 쥐었고 20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물렀다면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전력 생산 능력이 곧 국력이자 화폐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SF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전기가 물 쓰듯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로봇까지 상용화되면 전력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머스크가 말하는 3년 뒤의 미래는 돈 대신 전기가 화폐 단위를 대체하는 세상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머스크가 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지지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엄청난 전기를 써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만 코인이 생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에너지 기반의 화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위조할 수 없는 물리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 화폐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퍼즐 조각은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 하나로 5경 2천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미국 국방비 예산을 뛰어넘을 지경입니다. 경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세워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IMF 총재조차도 미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장을 날렸을 정도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거론되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특명을 안게 되었는데 그는 단순히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빚더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빚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머스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AI와 로봇을 통한 초생산성 혁명으로 경제 규모 자체를 뻥튀기 시켜버리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그리는 빅픽처인데 3년 안에 생산량이 화폐 공급 증가율을 초과하게 만들어서 디플레이션을 유도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 부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도중 니힐 카마트가 머스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보통 이 타이밍에서는 부동산이 좋다거나 금을 사야 한다거나 S&P 500 지수를 사라고 조언하는 게 정석인데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무언가를 만들고 구축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었는데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띵해지면서 역시 세계 1위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 무슨 종목이 오를까 차트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머스크 형님은 남이 만든 회사의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의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주가는 결과값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주가를 쫓아서 투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철학인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당장 내일 스페이스X 같은 회사를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힐이 집요하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언급한 2개의 기업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머스크가 콕 집어서 언급한 2기업은 바로 화이어 구글과 삼포포 엔비디아 모비 하나입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랑 사이도 안 좋고 샘 알트먼이랑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는 중인데 왜 경쟁사인 구글을 언급했을까요? 머스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에 구글은 꽤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AI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AI가 똑똑해지려면 무엇보다 데이터라는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튜브와 구글 검색 엔진을 가진 구글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AI 모델을 잘 만드는 것보다 그 AI를 학습시킬 원재료인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한 엔비디아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머스크조차도 엔비디아의 GPU 칩 없이는 자신의 AI 기업을 돌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을 넘어서서 그냥 AI 생태계의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머스크가 엔비디아는 꽤 가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자존심 강한 그조차도 하드웨어 인프라를 장악한 젠슨 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머스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거나 테슬라, 스페이스X, 그게 안 되면 생산의 핵심 요소를 가진 기업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3년 뒤 돈이 사라지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서 의식주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풍요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AI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부의 사다리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땅 문서를 가진 지주가 부자였고 산업시대에는 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부자였다면 3년 뒤 미래에는 전력과 지능을 가진 자가 새로운 귀족이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월급 아껴서 적금 붓는 방식으로는 머스크가 말하는 이 급변하는 파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대로 2028년에 정말 디플레이션이 오고 돈의 가치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바라보는 방향성, 즉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에너지와 AI의 시대가 온다는 큰 흐름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에이 말도 안 돼 3년 안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턴 대형 8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지 몰랐던 것처럼 2028년의 세상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머스크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AI 인프라 기업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머스크처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생산 수단을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다가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의 이 섬뜩한 경고가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셋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